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수쌤의 줌 AI 오마카세 3월달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8일 현재 저녁 8시 30분입니다. 52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저는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어, AI가 도대체 수백 가지인데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들 하십니다. 머리도 복잡하고 배울 게 이렇게 많아? 막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꼭 필요한 거, 보험용 AI 활용 쪽으로만 저는 고객 소통이라든가 또는 자료 만드는 거라든가 고객들을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렵게 못 가르쳐요. 좀 쉽게 또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화면을 한번 일단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PPT 화면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3월달 첫 코칭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AI를 배우신 경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음, 그 눈높이에 맞게 오늘 수업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들도 있을 거고 약간 어려운 것도 있을 만한데요. 또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은 분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죠. 그분들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든 잘하든 아직 초보든 다 같이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제미나이가 간단하게 노래를 만드는 걸 2월 18일 날 제미나이가 수노처럼 노래 만드는 기능을 올렸습니다. 근데 수노만큼 잘 만들지 못하는데 빨리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좀 보여드려서 활용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험용 프롬프트 활용법,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되고, 고객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프롬프트 활용법을 좀 할 거고요. 또 개인 고객용 프롬프트 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3월 달 출시되는 그 책에 있는 앞에 부분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또 이미 홍보한 것처럼 유튜브에 서 채널 개설하는 법, 그것도 오늘 들어가는 정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캐릭터 만들기.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그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분쟁이 있고 여기 어쩌면 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AI를 활용해서 주식에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는 법, 투자 참고하는 법, 요 정도도 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저랑 재미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I로 뭘 할 수 있니 물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수백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걸 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대화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검색하고 또 간단한 영상 만들고 노래나 목소리 녹음을 하는 거 이런 거 정도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주로 지금 배우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자동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이브 코딩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밑에 2개는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떤 AI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해야 될 일별로 조금 주요 대표적인 AI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2가지는 굳이 머리 아프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많이 해가지고 아, 저것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나중에 고수반에서 결국 하긴 할 건데 이 정도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유료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무료 AI를 추천하는데, 대화하고 글 쓰는 거는 챗GPT랑 제미나이 한데 요즘은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아무래도 구글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가 챗GPT보다 좀 잘하죠. 검색하는 거는 물론 챗GPT 제미나이도 검색을 하고 대답을 잘해주지만 퍼블리시티랑 노트북 LM이라는 애는 어디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하고 근거를 대주는 좀 심화된 자료를 끌고 오고 고민을 한 그러한 전문적인 대답을 잘해주는 게 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만들기도 정말 많은 AI들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 중에서 어, 머스크가 최근에 만든 그록이라는 애가 일단은 무료로 하루에 20장 정도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록이 현재는 영상 만들기에 제일 유리한 것 같고요. 소리 만들기는 수노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를 생성해내는 노래는 수노고 소리를 생성해내는 거는 구글 AI 스튜디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조금 아까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만든 건데요. AI로 무엇을 할 수 있니? 그러니까 무슨 AI를 써야 돼? 머리가 복잡해. 이렇게 많아? 이거보다 사람들이 도대체 AI로 뭘 할 수 있어? 이게 더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한 장에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AI를 일상의 약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약국에 가면 수백 가지 약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약을 다 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면 뭐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 위가 아프면 위장약 주세요. 그러면 약사가 알아서 주죠. 우리는 내가 어떤 게 필요해라고 내 증상이 이래라고 얘기하면 그건 AI가 알아서 다 골라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 배우거나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5대 핵심 기능에 집중을 한다. 검색, 그림, 글쓰기, 소리, 영상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작은 챗GPT나 제미나이로 하면 되고요. 요 특히 제미나이는 유튜브 URL 주소를 갖다가 놓고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줘. 그러면 1시간짜리 영상도 1분 안에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의 활용도가 좀 좋고 일상적인 대답을 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 챗GPT가 좀 좋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와 요약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퍼블리시티라는 게 지금 환각 현상을 방지하는 출처를 명시하는 퍼블리시티를 좀 전문가들이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록, 그 다음에 스노우 이런 것들은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약간 이렇게 보자마자 어지러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지금 제가 샘플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가서 새 채팅을 열고 이게 2월 18일부터 얘가 생겼습니다. 음악 만들기. 무료 버전은 하루에 음악을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리믹스할 것들에 대한 템플릿을 네가 한번 골라봐.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 이 방송을 보면서 제미나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간단하게 실습할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생일 축하 노래 있죠? 일단 한번 트랙을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Well, look who's here, standing tall, answering that old age call. Another year. 자, 이렇게 들어보고 여기다가 음, 만약에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 그럴까요? 이자라 그럴까? 뭐, 이건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여자친구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노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정말 잘 만드는데 조금 가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넣어야 되죠. 얘는 한 방에 이렇게 한 줄만 넣어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30초짜리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사랑 미자 생일 축하해. 네가 있어 매일이 빛나.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겐 너무 소중해. 미자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세상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언제나 널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자. 자, 미자라는 여자친구인데 여자가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 남자 목소리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종영아 생일 축하해. 함께한 모든 날들이 빛나. 앞으로도 웃을 일만 가득하길. Happy birthday to you. 세상 가장 행복한 하루. 기자 생일 축하해요. 언제나 오늘 널 세상이 그대를 축복해요. 응원해. 함께라서 내일이 빛나. 영원히 이 마음 변치 않아.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 앞으로도 행복만 가득하길. 우리 사랑 영원히 함께하길. 내 사랑 미자 생일 그래요. 정말 잘 만들었죠? 글씨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만약에 고객의 생일이다. 그러면 그 고객, 내 고객의 누구의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줘 하고 이름까지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여자친구라 그랬으니까 내 사랑이라고 나갔던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에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시면 동영상으로 받으면 이 보이는 화면이 동영상체로 다운로드 돼서 카톡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 오디오로만 받아지는 거죠. 그런데 갤러리에 저장하려면 동영상으로 받아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만약에 컬러링이나 또는 영상을 만들겠다. 그럼 오디오로 받는 게 일단은 좋겠죠.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얘가 내 파일에 어디 가 있겠죠. 다운로드 파일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들어와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새 채팅에서 음악 만들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이 트랙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뭘 만들어 봤냐 하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첨부를 해서, 만약에 가사를 안 써도 됩니다. 파일을 첨부해서 내가 넣고 싶은, 이제 AI 보험 활용 책이 3월 말쯤 나올 건데요. 지금 제 책 표지를 넣었어요. 자, 이 상태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라틴 팝, 포크 발라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글씨를 넣어봤어요. 첨부의 책 표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대수 작가의 AI 활용법 책 출간 축하 노래를 한국어로 만들어줘.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라틴 팝, 운동.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감 있네요. 저걸 들으면서 쇠질을 하면 훨씬 능력 이상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평상시에 하루에 100개 푸시업 하는 걸 200개를 했더니 확실히 힘드네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그 동기부여되는 것들이 음악이나 누구의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태소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당장 써먹는 AI 활용법. 야근은 줄어들고 상담 품질은 높아져. 실전 가이드로 성공 예약 다 같이 외쳐. 보험 영업의 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두
앤모 복수와 함께 빛나는 거야. 모두 앤모 복수와 함께 빛나는 거야. 와 빛나는 거야. 태소 작가님의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만든 거 만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만드신 분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예,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나 뽐내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음악 누르고 단순히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고 봄, 바람, 살랑, 살랑, 불어오는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넣어도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만 아무것도 지금 클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줄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얘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료 버전은 하루에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재미삼아 정말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료 버전이라 유료의 제일 낮은 단계는 20개, 그 다음에 프로 버전은 3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기분 좋은 아침. 따스한 햇살이 나를 감싸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 같아. 이 모든 순간이 참 포근해. 기분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새롭게 제미나이에 추가된 여기 제미나이에 새로 추가된 음악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저의 그 책에 있는 이 표지 지금 벌써 단톡에도 홍보가 되고 있죠.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기초편 이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 궁금하신 거를 네, 제가 음소거 좀 하고요. 이 궁금한 것들을 책의 앞에 나오는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로 오늘 수업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제 책은 처음에 어떻게 하면 AI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지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는 명령어죠. 그래서 보험을 위한 철저하게 보호민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는 40여 가지 기본적인 거랑 더 많은 여러 가지 색인들이 들어있는데 요걸 책을 보면서 하나 둘 그대로만 따라 쳐봐도 실력이 엄청 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3일만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고수 누구보다 잘 프롬프트를 할 수 있고 답답할 때 이 책을 통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수점의 프롬프트 활용 가이드. 프롬프트는 질문이 아니라 업무 지시서다. 그래서 AI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설명 없이 던진 게 문제다. 이겁니다. AI는 눈치가 없어요. 대신 설명만 해주면 끝까지 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좀 써보신 분들이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게 지시할 줄을 모르고 막연하게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를 구체적인 업무 지시서를 비서한테 지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내가 지시를 했냐,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냐 해서 자세히 시키면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사용법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소통을 해볼게요. 보험이 뭐야? 알아서 좀 해줘. 정말 막연하죠? 얘는 이렇게 말해도 대답은 해요. 대충 말해요. 그 대신. 그래서
잘 못 쓴 프롬프트는 보험 설명해줘. 너무 광범위하죠. 법인보험 알려줘. 대체 뭘 알려주라는 거예요. 고객 설득 문구 만들어줘. 뭘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미정이고, 상황이 없고, 형식도 없고, 몇 개 해줘, 길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AI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의 금원을 지출하여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들어봤자 뭐 진짜 의미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누구, 상황, 형식, 개수 이 네 가지를 기억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쓴 프롬프트 명령어는 이런 다섯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해요. 누군데,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그 고객이 태도가 어떠냐 이런 거. 그다음에 상황은 기존 보험 어떤 거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첫 상담인지 또는 갱신인지 또는 클레임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상황을 넣어야 되고 목적은 상담을 예약하는 건지, 보장 점검인지, 자료를 요청하는 건지, 이런 걸 넣어줘야 되고, 형식은 문자, 카톡, 이메일, 스크립트,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말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늘수하는 능력을 만들면, 오늘 저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 실력은 부쩍 크는 겁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하는 활용법,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잘 넣는 법을 저랑 하는 거예요. 얘를 챗GPT에 넣든 제미나이에 넣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 넣든. 그래서 프롬프트 수준이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에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이거죠. 40대 자영업자 고객에게 기존 보험 비판 없이 보장 점검을 제안하는 문자 3개, 부드러운 말투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사항 5개 중에 최소한 4개 이상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 공식 3단계가 첫 번째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AI한테. 너는 보험 영업 20년 차 베테랑 설계사야. 내가 비록 코드 낸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얘한테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는 보험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설계사야. 이러면 얘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대답을 하니까 얘한테는 20년 차, 30년 차 베테랑 설계사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서 너의 역할, 그 가면을 그렇게 씌워주는 것이죠. 판매가 아니라 상담 약속이야 하고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결과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3줄 이내 문자 형식으로 3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보험 영업 20년 차 설계사야. 40대 자영업자에게 부담 없이 보장 점검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3줄 이내로 3개 부드러운 말투로 만들어줘.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걔한테 내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황이, 그 고객의 상황이 이렇고, 나는 이거를 문자나 카톡으로 쓰려고 그래. 네가 한 5개 정도 주면 내가 골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좀 부드러운 말투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 사례. 40대 자영업자한테 기존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장 점검 문구 만들어줘.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맣과 같은 걸 넣어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3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죠. 사장님, 최근 보장 범위가 많이 달라져서요. 기존 가입은 그대로 두고 빈틈만 5분 점검 도와드릴게요. 내일 모레 중 편하신 시간 있을까요? 요건 부담 제거용이고. 자, 두 번째, 보험 리모델링이 아니라 안심 점검 차원입니다. 잘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필요시에만 보완 제안 드릴게요. 간단 통화 가능하실 때 알려주세요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서류 없이도 최근 보장 흐름만 체크해 드립니다. 비판 권유 없이 현 상황만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상담 잡아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부드러운 말투네요. 자, 이번에는
가족 대 사업자입니다. 자, 잘못된 프롬프트 질문은 30대 맞벌이 자녀 한 명 있는 경우에 어린이 보험 문구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 AI는 도대체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대충 말해버려겠죠. 잘 만든 사례는 너는 초보 부모에게 쉽게 설명하는 상담사야. 30대 맞벌이 5세 자녀 가정에 가족보장 빈틈 점검을 안내하는 카톡 메시지를 3줄 이내로 2개 안심 주는 톤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아이 치료비 중심으로 잘 되어 있는지 3분 체크 도와드릴게요. 기존 가입 그대로 부족한 부분만 보기로요. 편한 시간 남겨주실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50대 소상공인 직원 5명 있어요. 여기는 단체상의 대표자 CEO 보험 관련한 진단 니즈를 하려고 그럽니다. 얘한테 법인 영어, 법인 보험 알려줘. 이거보다는 너는 B2B 보장 컨설턴트야. 법인 영어 컨설턴트란 얘기죠. 50대 소상공인 직원 5명이 있는 사장에게 직원 상해와 대표자 소득보호 점검을 제안하는 이메일 초안을 120자 내로 2개 공선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표님, 매출 급여 공백을 줄이는 대표자 소득보호와 직원 업무상 상해 보장만 딱 15분 점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 가능하신 시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장 복사해서 붙인다는 거죠. 한 문장 완성형 프롬프트 템플릿인데요. 이런 것들이 너는 뭐야? 역할 경력, 그다음에 고객의 그 대상인 고객의 연령, 직업, 가족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 그다음에 길이, 개수, 제약을 해서 만들어주고 금지어는 과장되거나 타사 비방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것들을 금지어로 쓰시면 되겠어요.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만약에 AI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건 빼고 다시 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방금 한 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교재에 있는 거 몇 장을 캡처해서 요거를 A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그냥 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고 내가 인식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든든하겠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도록 해놨고요.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고객 영업을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지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개인 고객은 기본적으로 카톡이나 연락하는 것부터 내가 문장을 만드는 게 상당히 두렵죠. 그 두려운 이유가 2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보내면 저쪽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너무 길지 않을까? 더 되겠네요. 철자가 틀리진 않았을까? 띄어쓰긴 틀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머리 아파집니다. 그거 여기 하라는 대로 하면 싹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퇴근이 빨라지고 이런 말이 지금 제 강의 책의 홍보 문구로 들어가 있죠.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개인 고객 영업 웹 프롬프트인가요? 첫 번째 목표는 첫 문장 장벽 제거. 뭐라고 말을 꺼내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톤을 유지할 수 있어요. AI가 어색함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죠.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 연애 편지는 둘 다 사랑하면은 쓰는 데가 문제 없지만 좀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편지 쓸 때는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막 지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얘가 없애주는 거죠. 10분 고민할 걸 1분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고객들이 긴 카톡이나 문자가 왔을 때 그거 집어넣고 답장 써줘.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답장 쓰느라고 한 15분, 20분 갈 거를 몇 초 만에 해결해서 한번 읽어보고 내용 괜찮으면 보내고 아니면 쬐끔만 고쳐서 보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소통하는 거를 어, 참고를 한다면 정말로 든든한 비서를 두는 거죠. 자, 3대 원칙은 따뜻하고 부담 없게 영업 티를 내지 않고 인간적인 온기를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짧고 선명하게. 긴 글은 읽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그 다음에 세 가지 버전을 생성해서 가장 나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고 영업티 너무 나지 않고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읽을 때 한눈에 쏙 들어오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톤 매너를 넣고 길이를 요청해서 검토해서 발송하면 됩니다. 자, 7가지 실전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안부 인사, 관계 유지, 자연스러운 제안, 그리고 영업, 업무 효율화, 정보 정리 이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랜만에 연락 안부톡, 어색하지 않게 물꼬를 트는 첫 문장 만들기. 이런 거 흔히 있죠. 아,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에 내가 누굴 공략하지? 그럴 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나 소간 리스트 뒤지면은 아, 저 사람하고 통화 줘야 되는데 거기 한번 건드려 볼까? 타겟 고객을 만들 때 근데 뭔 얘기로 하지? 오랜만에 연락해서 어색하지 않게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단체 톡방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보험 얘기하면 다들 이제 또 보험팔이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영업 티 안 나게 생존 신고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담 없이 중립적인 톤으로 어떻게 글을 올리면 될까 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돌아오죠. 명절, 뭐 생일, 창립기념일, 뭐 이런저런 인사말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별로 고객, 지인, 동문 그런 맞춤 인사 5가지 버전 해서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목적이었죠. 보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꺼내야 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애는 부드러운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만드는 법 이렇게 6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약속, 취소, 시간 변경, 기분 안 상하게 대화하는 법. 사과 플러스 이유, 대안 제시, 황금 비율을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 6번째는 고객 정보를 한 줄로 요약해서 AI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복잡한 정보 핵심 추려서 상담 포인트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고객 터치용 프롬프트를 만드는 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랜만에 연락하는 지인한테 어색하지 않은 안부톡 만들기예요. 자,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문장을 쓰다가도 갑자기 왜?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걱정스러워서 손이 안 가죠. 하지만 관계는 작은 온기에서 시작되죠.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다양한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단체톡에 올릴 때 좀 염려스러워요. 얘 또 자기 잘난 체 하네 또는 뭐 뭐야 강의 불러달라는 거야 막 이런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그 상당히 좀 올릴까 안 올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는데 이걸 쓰면서 이쪽 페이지를 쓰면서 자신이 생겼어요. 매번 나를 파는 걸 올리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러한 재미난 것들을 끼워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니까 제법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핵심 포인트. 영업 티 없이 가벼운 이유 붙이기. 부담 없는 질문 하나 넣기. 문득 생각나서 같은 자연스러운 계기를 하는 것. 이렇게. 자, A 설계사는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대학 동기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해도 어색하지 않은 인사를 AI한테 요청했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팁입니다. 입력할 때 상황, 오랜만에 연락하는 지인입니다. 영업 티 없이 자연스럽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요청, 카카오톡으로 보낼 2-3줄 메시지를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말투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랜만이야.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고 있어? 시간 괜찮을 때 근황 한번 들려줘. 이렇게. 두 번째, 잘 지내?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더 생각나더라. 바쁜 건 알지만 잠깐이라도 안부만 남기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요런 거 저는 두 번째 게 괜찮네요. 요런 거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온 김에 전화 드렸어요. 이거 참 부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네에 안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 받는 사람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온 김에 내 생각 났다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들겠죠. 이제 그런 게 날씨 때문에 생각이 났어.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톡방에서 영업 티 안 나는 생전 신고 메시지 만들기입니다. 자, 침묵이 길어져서 내가 이게 단톡에 등장 안 한 지가 오래되면 더 분위기가 어색하겠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계절, 날씨,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겠고 평범하게 부담 주지 않는 근황 한 줄. 잘 지내시죠? 라는 순한 질문. 자, 현장 사례 볼게요. B 설계사는 동창 단체방에서 AI가 제안한 근황 날씨 조합 문장을 올려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팁이 이렇습니다. 상황은 단체 카톡방에 올릴 짧은 인사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반말로 해도 돼요. 영업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두세 줄로 세 가지 버전, 말투는 편하고 밝고 편한 느낌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세 번째 게 묻혔는데 자 1번 다들 잘 지내시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문득 생각나서 안부 남깁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봄이네요. 다들 꽃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여유 가지시길 바래요. 늘 응원합니다. 좋네요. 단톡에 영업 티 안 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명절 단체 인사말. 여기에는 이렇게 성공적인 인사는 온기 있는 표현, 딱딱하고 격식 있는 것보다 옛날에 그 예의를 너무 갖추게 배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문장 속에 아주 너무나도 이 고지식한 게 들어 있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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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 며칠 매돌 며칠 누구 누구 올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내용도 엄청 길어요. 읽어보기 싫습니다. 자기 딴에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딱 보는 순간 숨 막히더라고요. 자, 짧은 호흡. 긴 글은 스킵된다. 한눈에 읽히는 길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별 버전을 구분해야 된다. 고객용이냐, 동문용이냐, 지인용 다르게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 공식을 보면 설 또는 추석에 보낼 단체 인사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대상은 3040 개인 고객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무나 형식적이거나 과한 미사 여구는 빼줘. 영업 멘트는 절대 넣지 마.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결과물은 따뜻하고 정중한 톤으로 세 줄 이내 다섯 가지 버전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AI 예시가 이렇게 나오겠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올 한 해 애써오신 만큼 마음도 넉넉하길 바랍니다. 가족과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다섯 가지 중에 골라서 내가 내 이름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10초 만에 이런 걸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보험 정리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래서 이제 만난 거죠. 자, 보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문장입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 했을 때, 나 보험일 잘하고 있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업 냄새가 걱정될 때는 보장 점검은 꼭 필요하지만 타이밍과 말투를 잘못 잡으면 영업 냄새가 강하게 나죠. 그래서 관계 온도를 조금 높인 뒤 부드럽게 제안을 녹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요즘 보험 문의가 많아 정리 중 같은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나 요즘 바빠 이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떠냐? 다들 힘든데? 그러면 사실 제가 강의 없어 놀고 있더라도, 나 지금 과로사 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있잖아요. 아, 같이 죽겠어. 이러다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래, 너도 결국 그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컨설팅 건수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불경기라 그런가 더 보험들을 챙기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 또 내가
컨설팅을 좀 꼼꼼히 잘하다 보니까 보험 문의가 많아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절해도 괜찮은 선택형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죠. 프롬프트를. 상황이 지인에게 부담 없이 보온 점검을 제안하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두세 줄로 세 가지 버전 작성해 주세요. 영업 티가 나지 않는 말투로 선택권을 주는 흐름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즘 보험 문의가 많아서 자료 정리하다가 내 생각이 났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부담 없이 봐줄게.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 놓치기 쉬운 보장들이 있더라고. 시간 될 때 가볍게 한번 체크해 줄까? 강요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나한테 안 해도 돼. 이런 말 하면 좋죠. 예, 그러면 저쪽이 부담을 덜 가지겠죠. 자, 네, 잠깐 요거 좀 지울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지우는 게 좀. 자, 그다음에 약속 취소, 시간 변경, 기분 안 상하게 하는 거. 핵심 요소는 사과,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제 가장 중요합니다. 아, 미안해. 이래서 내가 못 가게 됐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요. 갑자기 아파서요. 어머니가 불편해서요. 이런 거를 하는데 그 대신 거절이 아니고 조정이다라는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시간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취소, 변경, 기분 안 상하게 하려면 이런 핵심 요소들을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내일 3시 미팅 급한 회사 전체 회의로 취소해야 해. 회사 핑계로 못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안을 넣어야겠죠. 내일 5시나 모레 오전 10시로 안 될까? 정중하게 사과하고 예의 바른 톤으로 세 가지 버전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및 사유 입력, 대안 날짜 확보, 공선한 말투 요청 이렇게 하면 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한 줄로 요약해 AI한테 명확히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장황한 설명은 독이 될 수 있죠. 정보가 너무 중구난방이면 AI 답변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소는 고객의 나이대, 가족 구성, 예를 들어 40대 자녀 1명, 그 다음에 직업이 맞벌이, 소득은 연 평균 6천 정도, 연봉이 이렇게. 기존 보험은 실손만 있음, 이렇게 넣어주면 어, 오히려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프롬프트를 40대 맞벌이 부부 자자 1명 초등학교 실손 안보험만 있음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대야 하고 고객 정보를 넣어주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시 꼭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알려주세요. 추가로 보험 용어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GPT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장 공백 확인해서 2대 질병 실손과 안보험은 잘 준비되어 있지만 뇌와 심장 관련 진단비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므로 이 부분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위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중에 골라 쓰면 됩니다. 자, 10분 안에 꼭 할 말 3가지 뽑아내는 방법. 요것도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예, 그 고객들과 소통할 때 AI를 활용하면 막연했던 게 명확해질 수 있겠죠. 자, 선택과 집중.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면 고객은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FP님께서 컨설턴트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고객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객은 어느 정도 듣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어렵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고객한테 오히려 고객한테 주도권을 치를 주면서 충분히 고객이 참여하게 질문을 던져서 참여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만 내가 잠깐 육치를 하는 것이죠. 이 비중을.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AI한테 우선순위를 위임해라. 그 고객을 질문을 해보면 고객이 뭘 필요하는지 순서가 대충 한 두세 가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고객은 이걸 제일 걱정하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 정도야. 요걸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화법을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료 검토 20분을 1분 만에 상담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준이 가족 구성, 결혼, 출산, 독립 등 직업 이해도. 예, 이것은 현재 내가 그 직업을 다니고 있는지, 이직인지, 은퇴인지 이런 거. 기존 보험의 부족한 부분이 보장 공백인지, 중복 가입인지. 그다음에 환경 요인 변화는 의료비 상승인지, 세제 개편인지, 소득이 줄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고객 정보 입력하고 위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 형식을 핵심 세 가지, 이유 두 줄, 제한 한 줄, 이렇게까지만 집어넣으면 정말로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전 활용 팁 7가지 버전을 이거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기본적인 프롬프트 템플릿과 개인 고객용 요거를 2가지 버전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생각보다 할만하겠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얘를 가지고 실제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챗GPT나 제미나이에 이 문구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고 내 고객 중에 떠오르는 사람을 가지고도 해보는 거죠. 그 대신 고객의 실명이나 고객의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음,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누가 낙서를 해놓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오늘 제가 잠깐 이론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캐릭터 만드는 거 하나를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이 위스크라는 녀석을 좀 써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올 수 있으면 위스크라는 데를 한번 들어와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 사람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 채팅창에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자,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적 감성, 신뢰감을 주는 차가운 블루와 따뜻한 베이지 톤의 조화, 30대 중반의 한국인 사회초년생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 슬랙스, 짧고 깔끔한 헤어스타일, 지적이고 신중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냉철하고 단호한 금융 전문가의 좋은 군더더기 없는 단문 위주의 팩트폭격 스타일 해서 여기 밑에 화살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걸 바탕으로 없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사진을 쓰면 초상권에 위배되니까 그리고 내 사진을 넣기도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얘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쓰는 거죠.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다운로드가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쓰시면 어, 되고 여기다 내 이미지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내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방금 제 거를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얘한테 시켜서 만들어내도 됩니다. 뭐라고 해볼까요? 전신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시켜보는 거죠. 얘를 지금 안 끌고 왔는데 여기서 없던 장면을 이걸 바탕으로 지금 비슷하게 얘가 따르게 만들어냈는데 아까 제가 주문할 때 이 원본을 바탕으로란 말을 안 넣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얘를 조그맣게 한 거를 좀 볼게요. 얘를 예를 들어서 웹툰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다시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을수록 잘 나오겠죠. 이러면 이제 사람이 안 나오고 웹툰 스타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웹툰 스타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빼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스크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내 사진도 넣어보고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요 정도 알려드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어, 뭐 음악이라든가 또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거로 이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동영상으로 보낼 때 가장 고객하고 소통이 되고 가동률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려면 용량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들도 몇 명한테 보내면 천천히 가고 늦게 가고 저쪽도 열어보는데 한참 걸리죠. 그러면 내가 나만의 브랜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소통, 많은 사람한테 내가 만든 영상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중요한 걸 전달을 해야 되고 고객을 계속 그 쉭을 충전해야 되고 최면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 수익화는 나중 문제고 유튜브가 뭐 수익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이론을 설명을 먼저 할 테니까 보세요.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채널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계정 하나당 채널 하나씩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 계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글 메인 계정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다가 저작권 위배나 누가 또는 고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얘가 삼진아웃으로 이 채널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만 막 경고를 받아 정지돼도 나머지 채널이 동반 삭제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독립된 안전각오를 지어서 리스크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메인 계정을 A, B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 채널에 유튜브 채널을 각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계열사처럼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브랜드 계정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하나 혹시나 재수없게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누가 고발해가지고 정지당해도 얘는 살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정별로 하나씩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자, 그리고 내 진짜 정보를 보호하는 스마트한 구글 계정 만드는 법 뭐냐면 이 구글도 옛날에 한번 해킹 당했대요. 그래서 내가 또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도 싫다. 그러면 수익화를 바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년월일을 엉터리로 써도 돼요. 이름도 엉터리 넣고. 그래서 이 닉네임만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얘가 수익화될 때 그때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구글이 털리더라도 유튜브가 털리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정을 어떻게 만드냐면 구글에 가면 여기 구글 내 사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의 계정 관리가 있는데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다른 계정 추가 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르시고 Gmail을 누르면은 내가 기존에 했던 게 나오겠죠. 여기 밑에 계정 만들기 있어요. 이 계정 만들기 얘를 눌러서 들어가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 계정이라도 마친 다음에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채널을 개설만 해놔도 무거운 영상들을 가볍게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둘 만들어 올리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업하는데 정말 유리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튜버야, 나 유튜버 시작했어. 그러면 고객이 대단히 똑똑하다, 능력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객한테 가서 저도 유튜버예요. 또는 식당 개척할 때 저 유튜버예요. 여기 홍보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바로 허리를 굽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자,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요. 일반 계정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목표는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구글 아이디 생성 후 처음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은 개인 계정이에요. 성공적인 유튜브 운영과 향후 수익화를 위해서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고 채널 양도 가능한 브랜드 계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계정을 계속 놔두면 관리자 추가도 못하고 남한테 이 채널을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수익화 확장성이 낮은데 개인 계정이 아니라 브랜드 계정으로 클릭을 해놓으면 관리자도 둘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제 큰아들을 이걸 관리하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전 찍기만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이 편집해서 올려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자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잘 되면 저 신사임당 채널 뭐 100억인가 500억인가 팔았다잖아요. 그죠? 이 계정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익과 확장성이 높다는 거죠. 브랜드 계정으로 해놓으면 개인 계정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계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놈의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제가 하나 올려줘. 그러면 일주일 지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여자친구랑 노느라고. 아, 아니, 꽂고 들었고 치사해서 그냥 제가 유튜브를 배워서 제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브랜드 채널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고급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브랜드 채널 계정으로 이전, 개인 계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브랜드 계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계정 만드는 채널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설정하고 채널 추가 또는 관리, 채널 만들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내 채널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유튜브는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내 채널의 성격을 파악해서 적합한 시청자에게 영상을 노출시켜 주거든요. 여러분이 보험 영업을 한다면 그런 쪽에 얘기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란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실 필요, 보장 분석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작성해서 여기 유튜브 안에 보면 기본 정보에 설명란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구체적이고 그럴수록 내 타겟 시청자들을 빠르게 정확히 찾아내서 얘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유튜브를 내서 고객 DB를 확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꼬이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수익화 필수 세팅인데 일단 거주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해놓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아동용 채널이 아니라는 걸 여기에 설정해서 클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화 될 때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 안에 내 계좌도 넣어야 되고 이거저거 해 놓을 게 있어요. 그때가 금방 올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익화가 될 정도면은 정말로 활동을 잘 하시고 회원이 많아지는 거죠. 4,000시간 이상 누적,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4,000시간 이상 영상을 누가 봐줘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 대한민국과 아동용이 아니다 하는 것만 세팅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막막한 진입장벽이 이제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내가 글만 쓸까? 유튜브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런 영상도 AI로 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올리고 고객한테 줘서
홍보도 하고 고객 설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의 앞으로 향방을 확 바꿀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구글에서 여기 보시면 자기를 누르면 여기에 계정 관리, 계정 추가 있죠. 이렇게 계정을 추가해서 여기 계정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개인용, 자녀 계정, 직장 또는 비즈니스. 우리는 이거 회사에 쓸 게 아니죠. 개인용을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구글 홈페이지에서 내 이미지를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이미지를 누르면 여기에 계정 추가가 있습니다. 이 계정 추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여기 이메일 쓰지 마시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 개인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름, 성 넣고 다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 제가 가짜 이름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짜 생일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누르면 일단은 계정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정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대수쌤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대수쌤이라는 계정에 이 대수조 gmail.com 이 계정에는 대수쌤하고 케빈조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열사를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지웠어요. 일단 두 개만 남겨놨고 여기는 이미 이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를 여기서 만드는 건데, 자, 보세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드나? 구글 계정에서. 여기 점 9개 있는데 들어가서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 채널로 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유튜브 채널이 없으면 저는 지금 이미 있죠. 여기 대수굿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대수굿으로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못 만들지만 아까 한 계정당 한 개씩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했는데 제가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계정이 대팔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 대팔이라는 계정은 따로 오늘 실습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 계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백지입니다. 여기에서 점 9개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갔더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뭘 만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누르면 채널 만들기 있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채널 만들기, 이름 조대팔. 조대팔 좀 이상한데. 네,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면 대팔이라는 채널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여기는 대수구 TV가 별개의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면 끝인 건데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건드릴지 여기 설정에 가서 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할 건가 하나씩 열어보시면서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어, 수익화 나오기 전에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추가로 배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확인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건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 유튜브 채널 만들기는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챗봇 만들기
수업 중에 했었는데요. 실제로 챗봇 만들어 놓으면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제미나이 가서 챗봇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좌측에 작업창에 잼스라고 있습니다. 잼스 누르면 이게 챗봇을 만드는 데가 이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셋잼 있습니다. 이 셋잼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일이 명령어를 그때그때 안 쳐넣어줘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언 쇼폼 제작 최근에 제가 공부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챗봇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20년 보험 현장과 11년 강사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온 대수쌤. 그 경험 위에 AI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늦게 시작할 것인가, 먼저 앞서갈 것인가. 보험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AI 영업 실전 방법 40가지. 즉시 활용하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수쌤의 AI 보험 영업 커뮤니티 방에서도 계속 AS 해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보험용 AI 활용법 다양한 자료와 소통으로 당신의 성공을 계속 돕겠습니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영상을 만들려면 정말로 치밀하게 예산된 챗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 챗봇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1분 쇼폼, 대본 및 프롬프트 자동 생성기, 마스터 지침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줘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위스크에서 이미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록에서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음성 녹음을 하고 했던 거를 브루에 가서 거기서 편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이걸 드릴 테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저랑 오늘 챗봇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안 가네요. 이건 단체톡으로 드릴게요. 여기는 천자밖에 안 가는데 예, 단체톡을 통해서 챗봇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복사해서 이리로 오십시오. 자, 잼스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뉴잼 누르지 마시고 셋잼 눌러주세요. 셋잼 그리고 이름에 숏폼 자동 생성 비석 이런 식으로 넣고 요청 사항에다가 조금 아까 제가 드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설명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넣고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한 고객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넣을 것이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줘 보는 거죠. 사회초년생이 1순위로 가입해야 할 보험, 이 정도만 넣어도 이런 식으로 쇼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1분짜리에 3초까지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프롬프트 이미지, 얘는 어떤 스타일의 톤, 예,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얘는 영상이 될 거죠. 얘는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이미지고 또는 이렇게 씬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씬별로. 이거는 한참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따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챗봇 하나, 슈퍼 만드는 거 하나 하는 거, 잼에 하나 이렇게 저장하는 거 하나만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음,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챗봇 안에 가보면 나중에 쓸 때, 자, 한번 보세요. 이 잼 안에 보면 챗봇 안에는 여기 수정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일부를 놓으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특히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이런 대괄호로 되어 있는 애들을 조금만 고치면 음, 대단한 영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쇼폼도 약간 어렵지만 지금 잠깐 보여드렸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오늘 구글 AI 스튜디오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 약간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음악이나 영상, 목소리를 만듭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요거는 따로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재미나이에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재미난 주식 투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엊그저께 강릉 가서 그 하루 종일 실습하다가 주식도 AI를 활용해서 해도 되냐 하는 질문을 듣고 거기에서 바로 실습해 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얘를 활용하면 되는지 질문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오늘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한테 향후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26년 3월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신제품 소식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혁신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인공은 갤럭시 S26 시리즈다. 해가지고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했대요. 언팩은 오픈했다는 거죠. 게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판매 3월 5일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식 출시는 3월 11일 해가지고 얘기 됐고 S26 울트라 이런 게 나온대요. 자, 두 번째는 하반기에 기대주에서 갤럭시 Z 폴드 8, Z 폴립 8 얘는 세 번 접히는 모델일 거예요. 그죠? 예, 이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7, 8월 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두께를 6mm로 최대한 줄여서 휴대성을 높였대요. 그리고 내년 초에 갤럭시 S27이 나올 거다. 카메라 혁명, 완전한 화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언제 출시될지 이제 알았잖아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종의 핸드폰을 출시할 때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관련 업체의 주식 변동폭을 출시 전 몇 개월이 가장 상승폭이 좋았는지 자료를 찾아서 알려주고 출시 후 몇 달쯤 지나서 하락폭이 왔는지도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음, 얘가 부품 공급망에 속한 기업주 주가는 대개 기대감에 피고 사실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상승폭이 가장 좋은 시기는 출시 2, 3개월 전이다. 그래서 최고 상승기는 언팩 2, 3개월 전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언팩 행사 직후 며칠은 주가가 단기 고점이지만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진다. 그래서 하락폭이 오는 거는 언팩 이후에 출시 1, 3개월이 하락폭이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갤럭시 S26 관련한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이제 얘가 이번 달에 출시가 될 거니까 조금 늦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요것도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났죠. 정체 하락,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갤럭시 S26 안 봐. 7, 8월에 나올 갤럭시 Z 폴드 8 얘 관련해서 상장 회사들을 알려줘. 이 모델과 관련 있는 상장 회사들을 알려줘. 그리고 몇 월이 구매 타이밍인지도 알려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KH바텍, 파이nem텍, 세경하이테크 얘네들이 뭘 만든다 이거예요. BH, 파인텍 이런 애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핵심 관련주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언제 구매를 하면 좋은지는 주식 매수 타이밍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다. 이유는 7, 8월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부터는 부품 양산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가장 선명하게 투영된다. 그리고 6월 말부터는 뉴스에 파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7월 언팩 행사 전후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정석이다. 이런 식으로 얘가 기준을 잡아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여줬던 이 회사들에 들어가서 분석을 이제 얘한테 시키면 되겠죠. 그전에는 DART, 다트 국가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에 대한 그 다양한 손익계산서, 매출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얘네들 웬만한 정보를 얘가 최대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충분히 해서 회사가 건실한가 아닌가를 보면서 투자하는 걸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걸 질문했었고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질문했던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 원전이나 전기 등 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대세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위 두 가지 한국의 대표주와 투자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심층 있는 의견을 과거 중동 전쟁의 사례를 참고해서 알려줘. 자, 중동 전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에너지 관련한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끌고 오라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빠른 모델로 안 하고 제가 사고 모델로 했습니다. 사고 모델은 생각을 좀 많이 하라 이거죠. 여기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얘가 한참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냈어요. 과거 중동 전쟁이 남긴 에너지 교훈 해가지고 73년도 맞아요. 4차 중동.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석유 의존 탈피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겨주었고 곧 원자력 음, 발전의 함근기를 여는 이제 그러한 네. 시대가 되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에 휩싸인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전하고 독립적인 에너지 원전과 전력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도 그러니까 대세 대표주도 알려달라 그랬고 투자 시점과 매도 시점도 알려달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대표주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원자력의 심장 두산 에너빌리티 얘는 이런 일을 한다. 하고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는 뭐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지금 갖고 있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S 일렉트로닉 해가지고 일렉트릭 해가지고 얘는 전기차 유가가 오르면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노후된 전력만 효율적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급증한다 해가지고 LS 일렉트릭은 전력기기와 시스템 분야 강자로 이런 거를 전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얘는 원전주와 함께 움직이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까지 그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과 퇴로를 언제 매수 시점은 공포가 일상이 될 때 매수를 해라. 분할로 매수해라. 전쟁 반발 직후 일자 급등기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라. 오히려 전쟁 장기화 우려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며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 2차 투매기 구간. 이때는 막 사람들이 야, 전쟁 오래 가겠네. 기름값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네. 이때는 막 던질 때 이때 폭락을 하겠죠, 주식이. 이럴 때 원전주는 매력적인 진입로가 된다. 그리고 지표하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과 함께 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할 때 에너지 자립을 향한 각국 정부의 원전 건설 가속화 발표가 나오는 시점을 노려라. 이런 거. 매도 시점은 뉴스에 팔아라. 미국과 이런 사이 휴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거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중재안이 보도되기 시작하면 단기 모멘텀이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알려주는 걸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오늘 준비한 것 중에 못 열은 게 있나 보도록 할게요. 주식은 아무튼 신중히 하십시오. 책임은 본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뭐 저축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아까 강의했던 내용들 있죠.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돼? AI를 그렇게 머리 아픈 거를 노트북 램으로 돌려본 겁니다. 슬라이드. 자, 미래의 파도를 타는 기술, AI와 친구가 되는 법 해가지고 쏟아지는 낯선 일인들 속에서 AI는 어려운 거야, 복잡한 거야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냐 이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명확한 지도를 만들어 주겠다. AI는 우리 동네 친근한 약국과 같다. 해가지고 나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사용을 하면 돼.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이거죠. 그리고 7가지인데 글쓰기, 대화, 그림 그리기, 검색하기, 영상 만들기, 소리 만들기.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인데 이 나머지 6번째, 7번째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램은 전문가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오직 창작과 지식 습득, 그리고 고객을 마음 전환하고 그림 상상하고 검색하는 도구로 쓰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얘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 문장, 그리고 1시간짜리 영상을 1분 만에 제미나이가 얘를 순식간에 요약해내죠. 복잡한 요리법, 길고 지루한 건강정보, 쏟아지는 뉴스까지 핵심만, 영상을 끝까지 볼 필요 없이 핵심만 짚어줘서 요약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도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붓을 들지 않아도 완성되는 나만의 화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를 그려줘. 그럼 바로 나오죠. 그죠? 이런 거. 한글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정교한 창작에 점점 이제 한글이 특히 그 유튜브, 아니 저기 챗GPT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줘 그러면 한글이 많이 깨져요. 그런데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한글이 덜 깨지고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거짓말이 걱정된다. 그럴 때는 얘를 노트북 LM 같은데 그런 데는 확실히 거짓말이 덜 나오겠죠. 그런 데를 쓰시면 되고 퍼블리시티나 이런 근거가 있는 출처가 분명한 신뢰를 검색하고 싶으면 퍼블리시티나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사진을 넣고 영상을 만들면 된다. 그룹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다른 사람 사진 또는 잘못된 정보 전달 이런 거는 잘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셔라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음, 그룹을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 그록은 지금 현재 영상 만드는 데서 가장 빠르고 무료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뭘 했냐면 제가 지난주 강릉 가가지고 바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있거든요. 강릉 바다에서 사진을, 바닷가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었어요. 거친 파도와 바다 중간쯤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한테 시켜보겠습니다. 바다 사진을 넣어서 파도치기 해줘라. 거칠게. 두 번째는 바다 중간쯤에서 두 마리 돌고래가 튀어오르게 해줘라 하고 지금 했어요. 이렇게 빨리 영상을 얘는 만들어요. 이 그록이라는 게 정말로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동해 바다에서 돌고래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골고루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혹시 이거 좋았다 하는 거 하나씩만 한번 기억나는 거 올려보시죠. 그리고 질문 있으면 올려보시죠. 잠깐 한 5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좋았다 하는 것 정도는 하나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유튜브 계정 추가가 좋았어요. 좋습니다. 또 제미나이에서 음악 30초짜리 만드는 거 너무 쉽지 않았나요? 괜찮지 않나요? 새로 나온 거. 열심히들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네, 음악 만들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대수의 그 AI 보험료 활용법 프롬프트는 좀 어땠어요? 네, 얼른 책 구매하고 싶죠. 빨리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참고해서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이거를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 훨씬 쉬울 거니까, 힘들더라도 자꾸 들어보세요. 오늘 말한 것 중에 그래도 몇 가지는 건졌을 거잖아요. 그죠? 보험 관련 유튜브에서 내용 요약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보험 관련한 유튜브 요약하는 거 재미나에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진단비보다 수술비,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하나 골랐다. 이거 보려면 8분짜리네요. 모든 것은 밑에 공유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공유를 누르면 여기 대부분 영상은 밑에 모두 다 공유가 있어요. 이걸 복사해서 제미나이로 가져갑니다. 제미나이로 가져가서 얘한테 붙여넣고 이 구글 제미나이 구글이 제미나이 유튜브 다 그 회사 거기 때문에 얘네들만 이렇게 됩니다. 이 영상의 주요 내용만 정리해주고 내가 지금 50대 가족력 50대 암 가족력 있는 가장에게 제안하는 화법도 만들어줘. 이러면 영상도 정리도 해주지만 화법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얘가 이 영상을 순식간에 파악을 해서 이 8분이 넘는 걸 순식간에 파악해서 불과 몇 초 사이에 유튜브를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부 내용, 쓸데없는 얘기는 다 걷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화법까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우리가 그 노트북 LM이나 뭐 이런 감마 같은 데 가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로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할 거고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중에 했던 자료들은 단톡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단톡에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냥 이 자료를 딴데 퍼나를까 봐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분들한테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개인적 카톡으로 요청해 주시고 단톡에는 오늘 소감 한마디씩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걸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거는 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에 또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서 이 시간에 진행할 거니까 일요일 밤에 이렇게 배우는 것은 그 다음 주를 내가 생동감 있게 자신 있게 활기차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반복해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마지막 얘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나가십시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대학교, 예, 감사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강원도 시골에서 탄광촌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애들이 막 발랄하고 활기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한테 말도 못 걸고 그런 숙맥이었는데, 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아빠는 뭐 해? 그러더라고요. 다들 막 도시에 사는 아빠들은 대단한 아빠들이 많았어요. 뭐 대한항공 기장이야, 뭐 별애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하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죽긴 싫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 말장사해 그랬어요. 말장사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여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 마리나? 그러길래 한 8마리 될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한테 가서 쟤네 아빠 목장 주인이래. 말이 8마리나 있대. 비싼 말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에 몰려가 있던 여학생들이 다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을 거 사준다 그리고 와서 말 걸고 대단하다. 너 근데 아빠가 이렇게 잘 사는데 옷은 왜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있냐?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는 걔네들이 키운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광산 생활하다가 진폐증이 오셔가지고 일을 안 하시면서 놀고 계셨는데 엄마의 권유로 그래도 논이 뭐해 해가지고 말장사를 했는데 어떤 말장사를 했냐면 여러분들 본 적 있을걸요? 구루마에 플라스틱 말이 스프링에 달려있는 애들 거기에 아이들 한번 태워주면 한 10분에 500원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장사에 맞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목장 아들이라고 난리를 친 거지 뭐 내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했나? 그러는 바람에 아주 잘 얻어먹고 대접이 좋았고 목장주 아들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래서 AI를 통해서 앞으로 나도 정말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다 하는 생각으로 반복 학습하면 분명히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올해 1년 내내 정말 다양한 걸 가지고 반복하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도울 거고 책이 나오면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끌고 갈 내용이 무궁무진하니까 예, 변함없이 시간 내서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